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 집에 가라고. 왜 우리 집에서 살아? 엄마가 오라고 할 때 오라니까. 여러분이 만약 손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7살짜리 철없는 아이가 말했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요즘 날씨가 한여름 날씨같이 너무 더워졌죠. 오늘은 아파트 매매 잔금일입니다. 잔금 끝날 때쯤 할머니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아이가 할머니 왜 또 왔어? 할머니 집에 가라니까? 아이고 더불해. 오늘은 네 애미가 이사하는 날인데 내가 니를 좀 봐줘야 할까 아이가. 그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 할머니를 할머니 집에서 살아. 이제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부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말 없었기에 당황해하는 것은 할머니였고 난처한 것은 저였습니다. 얘,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난처할 수 있어. 그만해. 아들이 큰 평수로 이사해서 좋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진정 엄마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친할머니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더 다행이네요.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 오해하기 딱 좋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민수야, 그만해. 누가 들으면 내가 시켰다고 하겠다. 딸 부부는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했죠. 결혼할 때 부모 도움 없이 집도 마련해서 잘 살았는데 이제 평수 넓은 데로 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친절한 부부였습니다. 며칠 뒤에 알게 되었지만 이 말도 거짓말이었지만요. 잔금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부부와 아이는 차를 타고 할머니는 남아서 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다가 발길을 옮겼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분명 이사할 동안 손자를 봐주신다고 오셨다고 했는데 따로따로 가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그 할머니가 역시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된 채 날씨가 와 이래 덥노 하시며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앞에 둔 시원한 물컵을 뚫어주라 보고만 있다 겨우 하는 말씀이 우리 딸 어디로 이사 갔는 줄 아는겨. 딸이 이사 간 곳은 할머니가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겠는겨. 딸 집에 가보시면 되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나는 모르지. 이사하는 날 그때 헤어지고 딸을 만난 적이 없심더. 전화해도 안 받아서 딸 직장에 찾아갔는데 학원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대예. 할 수 없어 사위에게 옆에 친구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받대요. 이사하고 집 정리한다고 바빠서 전화 못 드렸다고 정리 다 되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또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그런 사람 없다고 했지. 그때 딸하고 차를 타고 갔으면 이사 간 곳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 딸하고 같이 차 안 타고 갔어요? 내가 차를 잘 못합니다. 안 서고 달리는 차는 그래도 참으면 탈 수 있겠던데 가다 서다 하는 차는 절대로 못 탑니다. 사위는 연구원이고 딸은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손자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행여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되고 딸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당시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땅만 남기고 집과 땅을 처분하고 시골 친구들이 말려도 딸 옆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또 딸 집도 사주고 딸이 원하는 학원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7살까지 총 8년 동안 딸네집 청소와 음식 그리고 육아까지 모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할머니 집에 가라고 하는 말 들으면 속상하지 않았어요? 와요, 속상하지요. 그런 말을 시작한 것이 손주가 6살 되니까 하대요. 집 치우고 음식하고는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주도 6살이 되면서 유치원 갔다 와서 태권도 학원, 그 옆에 있는 미술학원,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 배우러 다녀서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힘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딸이 늦게 나가니까 손주를 보내면 되고 저녁에는 아빠가 손주를 돌보면 되니까 딸 부부가 외식이나 놀러 갈 때만 늦게까지 있으면 된다고 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김서방 오면 집에 바로 가? 김서방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카더나.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나도 불편한데 김서방은 오죽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김서방 오면 바로 집에 가라고. 우리 좀 편하게 살자. 그 뒤부터 딸하고는 성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늙으니까 필요 없는구나. 참 섭섭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우리 집에 놀러와. 같이 밥 먹자. 그래 알았다. 내 금방 갔구마. 할머니는 그동안 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배달시킨 찜닭과 밥을 먹으면서 딸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도 떨어졌고 민수도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잖아. 그래서 큰 평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이 집도 팔기로 했어. 그래도 엄마가 사준 집인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할머니는 그렇게 말해주는 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팔고 어디로 갈라고? 아직 민수도 어리고 엄마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요 근처 아파트로 가지. 돈은 좀 모았나? 허기야, 김서방도 직장이 좋고 너도 학원이 잘 돼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다 했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이번에도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 통장에 있는 아빠 사망보험금 받은 1억 좀 빌려줘. 은행 이자로 매달 줄 테니까. 안 된다 그 돈은. 너가 아버지 목숨값이다. 어차피 엄마에게 자식은 나밖에 없는데 그 돈이 엄마에게 왜 필요해? 넓은 평수로 옮기면 엄마하고 함께 살 텐데? 할머니는 그렇게 또 1억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할머니를 두고 간 것입니다. 매일같이 전화기만 쳐다보다 저에게로 어디 이사 갔는지 물어보러 온 겁니다. 할머니가 알고 있는 곳으로 딸은 이사를 가지 않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이거 한번 봐줬어. 자꾸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이사를 좀 나가달라고 하대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더니만 이게 계약서라고 하면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주고 갑디더.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 번만 봐줬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지만 할머니 집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할머니는 펄쩍 뛰었죠. 내가 이 집에서 8년을 살아심더. 이 집은 내 집 마심더. 할머니 이름 석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난 글자 모름더. 그때도 딸이 내 손을 잡아줘서 겨우 이름을 썼는 기라. 그게 집 사는 계약서가 아니고 월세 사는 계약서라고 해. 참 그 집 딸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3개월 전부터 월세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미안하게 되심더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와심더 몇 번을 생각을 해도 딸이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간 모양입니다. 아짐에게는 내가 많이 부끄럽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하입시다. 전화기가 약이 떨어지는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불이 안 들어옴더. 오래된 폴더 전화기를 쑥 내밀어 줍니다. 한참을 충전을 하니까 전화는 되더라고요. 전화기 이제 됩니다. 요게 3번 맞지요? 나 믿고 잘 있었나? 춘자 할매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중년 여자였습니다. 나 믿고야 내 시골에 좀 데려가주면 안 되겠나? 여자와 긴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묻어나왔습니다. 남이꼬는 할머니가 살던 시골의 이웃사촌이라고 했습니다. 통일교신도로 같은 통일교신도를 만나 결혼을 한 일본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간질병으로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항상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는 딸보다 더 딸 같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시부모님을 걱진히 모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도 땅도 모두 처분했는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래도 내가 살던 고향인데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다 살아온 곳이라 괜찮심더. 옛말에 내놓은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 쓸데없다고 처분도 못한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2년 전에 아주 큰 보상을 받았다 카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딸에게는 말해주기 싫어서
남이꼬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내 도장을 받아갔다 아닙니까? 돈 없는 늙은이라 나를 부려두고 갔는 딸이 알면 기절 초풍할 낌더. 아짐에도 내가 참 답답하지요. 아마 저도 할머니 연세에 이런 일을 겪었으면 딸에게 할머니처럼 내 가진 건 모두 주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딸이 셋 있는데 딸들이 볼 때 너무 매정한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그 딸에게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아파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엄마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엄마가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너를 대신해서 엄마 아빠는 절대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것이고 엄마 아빠 인생은 따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너희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엄마 아빠의 몫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난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 뼈가 어스러지더라도 너희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지원을 다 하고 독립을 하면 조금의 재산이 남더라도 그거는 엄마 아빠 것이다. 절대 너희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라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죽으면 100만 원이 남을지 빚이 몇 천만 원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재산도 빚도 안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이고 단돈 100만 원이 남아도 난 내 자식에게 줄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붙어 사는 자식 때문에 부모들 속상하고 이 골칫덩어리 좀 치워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학교 졸업하고 독립을 해서 사는 자식들 밑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독립된 생활을 종료시키고 다시 합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모들 치고 끝이 좋은 부모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섭섭하다, 괘씸하다, 서로 서운한 마음으로 독립이 아닌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독립은 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편해지는 법입니다. 캥거루처럼 자식을 품에 품고 사는 부모들, 자식에게서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자식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들 필요하면 오라고 그랬다가 필요 없으면 등 돌리는 게 자식입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자식 옆에 살거나 함께 살면 이게 바로 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조선길을 KTX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는 죽음의 길을 빨리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살다가 안 아프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들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안 아프면 좋겠다는 말보다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너무 길게 병으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자식 힘든다고 허리에 복대하고 무릎에 관절 주사 맞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손자보고 딸내미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김치 담아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모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어떤 기대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그 힘과 경제력이 있으면 그것만큼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즐거운 인생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돈으로 보이고 자식이 노후보험으로 보일 때부터 서로 간의 그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자식은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고 돈 없는 부모는 노후를 위해 들어둔 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기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들 안 온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꾸 전화 와서 사네 못 사네 소리 안 듣는 것만 해도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저 또한 딸이 셋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 나가서 삽니다. 많이 보면 1년에 4번 봅니다.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 볼 때도 있습니다. 워낙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엄마 나하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같이 가자고 하던데 제가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여행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연휴 때는 배낭 메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인데 전화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전화할 때 자고 있지 않나? 혹시나 전화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전화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필요하면 전화 오겠죠. 전 딸에게 스트레스 안 받고 딸 역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인데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너무 자주 전화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와주면 고맙고 큰일 나면 연락 오겠죠. 연락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부모 집에 안 오는 만큼 그 부모들이 자식 집에 오는 것도 요즘 자식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 한 번 더 와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고 자식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비참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이 이렇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 너무 잘 키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최고로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에서 최고의 자식이지 내 자식으로는 최고의 자식이 아니고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나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세상 다 포기하고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의 자식도 정말 똑같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짝사랑을 버리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혹시 마음이 통하고 설레이는 사람 만나면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재미나게 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